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계속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문종 가운데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쓰기. 역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시를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또한 어릴 때부터 접한 시 교육이 그런 결과를 빚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쓰기가 쉬울 수도 있는, 게다가 요즘에는 자유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시 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선 시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자면, 시는 정서나 사상 따위를 운율을 지닌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정서, 사상, 운율, 함축, 문학의 한 갈래, 이런 정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는 그래서 행이 있고 연이 있고 운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글과 구분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을 나누고 연을 구분 지으며, 또 시 안에는 운율, 즉 리듬이죠. 리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시의 종류도 다양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자유시, 그리고 정형시, 즉 형식으로 구분을 지은 거죠. 물론 또 내용으로도 구분을 짓고 등등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자유시와 정형시라는 형식으로만 구분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현대시는 거의 다 자유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과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시 중에는 정형시도 많이 있었거든요. 시조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칠호존이 등등에 대한 운율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치우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시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누구든 시를 쓰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앞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를 드리면, 일기처럼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입니다 라고 글쓴이가 이야기를 하면 시가 되는 거고, 편지처럼 보이는데 시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시의 종류를 다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구분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도 역시 다양한 시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 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쉽고 재미있는 방식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삼행시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형식이죠. 지금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혹은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어떤 출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던데, 말 그대로 세 단어 등등을 활용해서 삼행으로 된 짧은 시를 쓰는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의 이름으로, 혹은 꼭 세 글자가 아니더라도 두 글자, 세 글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이를테면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음식이든 관계없이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된 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곧 이 형식에 부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방시라는 종류가 담겨 있습니다. 모방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패러디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즉 이미 있는 시를 바탕으로 비슷하게 쓰는 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베꼈으면 필사이거나 혹은 표절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체를 베끼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어느 부분이든 한두 군데든 아니면 두세 군데든 그 안에는 내 이야기를 담아 넣는, 그래서 비슷하게 써내는 시를 모방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시 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시를 한 편 골라서 읽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옮겨 적으며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본인의 말로 바꾸어 보는 시, 그렇게 해서 시 쓰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나다 시라는 거를 넣었는데 이것은 기역, 니은, 디귿 시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ABC 시쓰기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시 혹은 가나다 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내용은 뒤에서 활동지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다양한 시를 쓸 수가 있을 텐데 항상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소재입니다. 어떤 글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즉 어떤 소재로 글을 써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글쓰기가 어렵지 않은 분들은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어떤 것이든 다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써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항상 소재에 대한 걱정을 하시죠. 자, 그러면 시의 소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정리를 해보았는데 무엇인가를 보고 느낀 점 쓸 수 있고 또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나의 그 체험에 대한 부분들 쓸 수가 있겠고 또는 문득 혹은 자주 했던 생각이 있다면 그 또한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죠.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어떤 것이든 다 소재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을 풀어서 무엇인가를 보고 느낀 것, 겪은 것 혹은 생각이라고 조금 더 구체화한 것뿐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나의 생각, 감정 등도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형식 가운데 가나다 시쓰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쓰기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잠깐 눈을 감고 이때 조용한 음악을 켜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1분이나 혹은 2분 정도 잠시 내 생각 혹은 감정에 집중을 해본다 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떠오를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라든가 감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단계에서는 눈을 뜨고 떠올린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적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어로 적어도 괜찮고 문장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떠오른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단계로 가게 되면 이 시쓰기가 가나다 시쓰기니까 가부터 하까지 지금 양식을 보시게 되면 왼쪽 세로로 가부터 하까지 나열을 해 놓았죠. 자, 그래서 2단계에서 떠올린 여러 단어들 혹은 문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소재로 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 담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표현을 가, 나, 다로 시작하는 단어로 문장을 이어간다 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나다로 쭉 써나가다가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라가 떠오르지 않는다. 혹은 파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통과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받침을 넣고 싶은데 혹은 모음을 바꾸고 싶은데 다 가능합니다. 즉 이를테면 가가 아니고 나는 강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받침을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가가 아니고 거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럼 모음을 바꾸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지만 일단 1단계에서는 잠시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고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것을 글로 적어보고 또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시를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제목을 지어야 됩니다. 제목. 보통의 글쓰기는 제목을 먼저 짓죠. 그런데 이 시쓰기에서는 제목을 마지막에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글의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시쓰기에서는 방향을 미리 정하지 말고 그야말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마지막에 종합을 해봐라, 정리를 해봐라. 그게 바로 제목인 셈인 거죠. 따라서 제목을 미리 정하지 말고 시를 먼저 쓴 다음에, 즉 마음, 생각이 가는 대로 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게 제목을 마지막에 지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만약에 써본다면 덜 어려울 것 같죠? 그리고 재미도 있을 것 같죠?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시를 쓴다면 각자가 쓴 내용들을 서로 나누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감상도 해 나간다면, 또 꾸준히 실천을 한다면 아마 시쓰기도 어렵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